자, 이제 화면 볼게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또 새로운 문제 하나를 올려놨어요. 플렉스로 애플 메뉴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와 보시면은 이러한 메뉴가 하나 뜰 겁니다. 이게 애플 메뉴인 이유는 애플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우리가 이 아이콘을 사용하는 거는 좀 배제를 시켜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얘는 간단해요. 반응형도 없어요. 방금 전에 했던 반응형 같은 것도 들어있지 않고 그냥 만들면 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때 해보시는 건 이 로고를 입힌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자리에 그냥 아무런 텍스트 같은 거 하나만 입력해 놓고 나서 자리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이걸 만들어 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플렉스를 활용해서 최대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제가 아까 수업피시에 올려드렸던 이거 있죠. 여기서 구글 폰트랑 제가 이것까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만큼 아니다. CSS는 그냥 전체를 다 가져오죠. 지금 한 게 HTML 영역에 있는 구글 폰트 블록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습장 최상단에 붙여넣기를 하나 했고요. 다음 CSS 부분에 있던 거를 전체를 다 여기다 가져온 상태예요. 그리고 얘를 활용해서 여기 이제 제가 클래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살짝 훑어본 다음에 얘네를 웬만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좋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가져올 것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쭉 한번 가볍게 보시고 한번 활용을 해서 이 메뉴 작업을 진행해 보시죠.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저는 일단 큰 레이아웃을 좀 잡고 진행을 할 건데 얘를 봤을 때 이 메뉴가 가지는 영역과 이 로고가 가지는 영역을 좀 분리시켜서 갈 거예요. 분리를 시킨다라는 게 아예 별도로 위치를 시키겠다는 아니고 이거 한 덩이, 이거 한 덩이를 감쌀 수 있는 큰 덩이 하나에다가 로고랑 메뉴를 위치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레이아웃을 잡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지금 보면은 이제 메뉴 아니 뭐야 로고 그리고 메뉴라고 하는 단편적인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얘네를 감쌀 큰 애를 하나 더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연습하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는 실력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의도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보죠. 카빠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 안에다가 A 태그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텍스트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방식 메뉴 구성을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탑바라고 하는 div 안에다가 A 태그 영역 하나 그리고 내비라는 영역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메뉴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 내가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메뉴 먼저 레이아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위치를 좀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로고 쪽을 건드려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활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저는 여기다가 일단 보더, 레드 라는 식으로 보더를 좀 다 씌워 볼게요. 얘는 블루. 우리가 작업 영역을 보기 위해서 보더나 백그라운드 같은 거 씌우면 좋다고 했었죠? 그것처럼 그냥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뉴 아이템들은 동일한 색깔로 그냥 부여를 해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A 태그한테도 걸어줄게요. 얘는 색깔을 그림. 이렇게. 자, 영역을 다 좀 씌워봤습니다. 오히려 이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를 하나씩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메뉴 모양을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죠? 일단 이 메뉴 아이템들, 초록색이라고 하는, 아니지, 노란색이라고 하는 이 메뉴 아이템들, 지금 LI한테 걸려있는 보더 골드, 노란색 영역이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한 줄에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플렉스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누구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 LI들이겠죠? 얘네들을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얘기는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해서 UL을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클래스 명들은 저는 이미 머리에 있어서 그냥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아, 나 이런 것들 쓰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 이거는 조금 처음에는 숙달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만 익숙해져도 사실 상당히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플렉스를 부여를 했더니 얘네들이 지금 줄바꿈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 메뉴들 오른쪽으로 보내야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지금 여기는 여백 아닌가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여백일 거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만큼의 여백을 남겨놓고 얘네를 서로 이렇게 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렉스만 가지고는 없어요. 왜냐면 비트윈이랑 어라운드는 어라운드로 했을 때 얘네가 애플 로고 여기, 메뉴 한 여기 이 정도 있겠죠. 완전히 깔끔하게 이 정도의 여백을 딱 공통으로 주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아직 메뉴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justify 컨텐츠도 이게 flex jc라고 되어 있네요. flex justify 컨텐츠 and 오른쪽 끝으로 가겠죠? 일단 이렇게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일 때 이제 얘를 좀 꺼내 볼 겁니다. 이 영역 a 태그 주석 걸었던 거를 풀어주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 밖에 있는 거예요? UL 밖에. 아니, 내비 그 메뉴 박스 밖에. 근데 메뉴 박스 밖에 있는 건 맞아요. 얘랑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왜냐면 자식 관계 아니니까. 당연히 밖에 있는 건 맞는데 여기다가도 한번 줘볼까요? 보더 핑크? 자, 이렇게 주면은 지금 얘랑 밑에 있는 이 랩이라고 하는 친구 메뉴 박스가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죠, 서로. 왜? 예, 이 랩이는 블록 요소잖아요. 얘는 A 태그라 인라인인데 얘 때문에 어차피 줄바꿈 못하니까 얘는 못 내려가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거는 메뉴랑 로고가 높이가 다른가요?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있죠? 얘를 분리를 시키면 안 되는 얘네들이 한 줄에 같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A 태그 그리고 이 빨간색 선 UL, 얘네들이 핑크 보더 안쪽에, 이 핑크 보더 안쪽에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럼 저희는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빨간 거한테 인라인 블럭? 얘한테? 근데 얘한테 인라인 블럭을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한번 보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얘가 인라인 블록을 가지면 플렉스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플렉스가 아니면 LI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플렉스도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한 값이었는데 우리가 그 값을 다시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겠다라는 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잘못됐다. 옳지 않다. 자,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결국 이거예요, 이거. div 안쪽에 있는 a라는 애랑 랩이라는 애가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a랑 랩이가 누가 돼야 돼요? 플렉스 아이템이 돼야겠죠. 그러면 얘한테 플렉스를 걸어준다면 얘네들은 한 줄을 둘이 같이 쓰겠죠. 1이라는 애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옆에 와서 바로 붙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갖고 있던 이 정렬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어요? 얘가 하려는 게 뭐예요? justify end는 오른쪽 끝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한 거죠. 얘는 근데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정렬이 안 되죠. 왜? 블루의 영역이 최소화됐으니까.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 너비 높이가 최소화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얘가 늘어나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측 정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의미가 없으니 얘를 지우도록 하고, 그러면 로고랑 이 친구랑 실질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뭘 쓸 수 있죠? 이제 이 정렬을 위해서는 얘한테 건드려야겠죠? 지금 우리가 정렬하고 싶은 건 A의 영역과 내비의 영역이니까 얘네 둘을 떨어뜨리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플렉스 justify 이게 JC였죠? JC between이 B인가? JC between SB네요. space between 이렇게 양쪽 끝으로 밀어낸 거죠. 여기서 만약에 어라운드 걸면 SA로 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여백이 불필요하게 너무 크잖아요. 그럼 차라리 between을 주고 이 여백을 나중에 따로 처리한다면 그게 좀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between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 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메뉴를 좀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좀 많이 키울 건데 안 커지는 탑바에 A 폰트 사이즈 왜 안 커지니? 한번 보죠. 안 먹었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아니다. 아, 오타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좀 사이즈를 키운 이유가 뭐냐면 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우리가 이 메뉴 초록 색깔 영역이 A였죠. 노란 색깔이 A를 감싸고 있는 LI 메뉴 아이템이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서 컨텐츠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이거 작업하려고 얘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바닥에 위치를 해도 위에 위치를 해도 다 A 태그로서 선택이 되고 있고요. 커서 잘 바뀌고 있고 호버도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죠? 이런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자, 지금 빨간 색깔 보더가 이 글자 크기가 커졌더니 빨간색 보더는 같이 커졌죠. 얘는 이유가 왜 같이 커졌을까요?
빨간색 보더가 높이가 이렇게 생겨난 이유. 자, 이 친구는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고요. 얘 크기를 10REM으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핑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왜? 부모니까. 자식이 커지면 그만큼 컨텐츠의 크기가 커져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커졌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핑크도 커졌고. 근데 지금 보더 레드는 핑크만큼 알아서 커졌죠. 왜? 이거 왜 받아요? 아니요. 높이는 이네릿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 div 바깥 핑크 영역에 플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보더 레드라고 하는 네비라는 친구는 플렉스 아이템이 됐죠. 플렉스 아이템이 온라인 아이템스 기본값이 뭐라고요? 스트레치. 얘는 부모 높이를 알고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왜?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보더 블루 얘는 왜 높이가 안 늘어났어요? 지금 UL, 보더 블루가 들어가 있는 UL 이 친구는 플렉스 아이템인가요? 아니죠. 얘는 그냥 플렉스 컨테이너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플렉스 속성은 본인한테는 따로 영향이 없습니다. 내 밑으로 자식들이 아이템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은 플렉스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왜? 얘가 플렉스니까 아이템은 얘네 둘. 근데 이 네비한테 플렉스 없죠. 밑에 있는 UL은 당연히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죠. 근데 얘가 다시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 그럼 이 LI들은 플렉스 아이템들이 거고 그죠? LI 안에 있는 이 A들은 또 플렉스 아이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게 플렉스 컨테이너의 역할이니까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야 이 높이를 따라가냐 마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블루가 부모 높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진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내비를 얘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면 얘는 부모 높이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쵸? 만들면 따라가죠. 간단한 얘기잖아요. 저 블루가 레드를 따라가서 높이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지금 노랑이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따라왔죠. 왜? 얘가 플렉스가 들어가서 UL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서 부모 높이를 알고 늘어났고 그 UL의 자식으로 있는 LI들이 어차피 플렉스 아이템들이었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물려받고 알고 늘어나는 거죠. 근데 A는 또 못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요 상태까지만 왔을 때 이 A를 수직 정렬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뭘 주면 돼요? 얘한테 플렉스를 주고 얘한테 플렉스를 주고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를 쓴다.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여기다가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걸 준다. 됐나요? 정렬은 되긴 돼요. 정렬은 되긴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아니요, 그거는 적용시키면 그만인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 A 태그 사이즈 크린이잖아요. 이거 마우스 선택 안 되잖아요. 왜냐면 A의 영역 자체는 얘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플렉스를 LI한테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정렬하기 위해서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 센터를 줘요. 그럼 A는 높이를 모르죠. 왜 몰라요? 얼라인 아이템스의 기본값이 스트레치예요. 근데 기본값 스트레치를 빼고 센터를 넣었죠. 얘는 더 이상 높이를 모르죠, 이제.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은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높이를 물려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럼 이걸 진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어떤 방식을 쓰면 좋을까요?
텍스트 얼라인은 수직에 관련된 정렬은 없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가로 쪽으로만, 왼쪽, 우측, 센터 이런 정렬만 존재하게 되고, 얘는 수직으로 지금 정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외가 돼요. 자, 이 방식은 일단 옳지 못한 방식이에요. 얘를 플렉스를 이렇게 부여해서 A 태그 자체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든다. 이거는 옳지 못한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안 될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든지 방법은 있어요. 근데 별로 효율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린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A가 부모의 높이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A의 부모는 누구? Li. 그죠? Li는 플렉스 아이템이라서 부모의 높이를 알고 있고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A는 그 높이를 알기만 하면 돼요. 자, 아까처럼 가면 정렬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아이템 센터를 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또 모르게 되니까 그렇게 안 줄 거고, 제가 하는 말이 뭐냐, A가 부모 높이를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틀렸나? 100p 맞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아, 오케이. 이건 맞거든요. 얘는 맞는데 지금 안 늘어났죠. 얘는 100%라고 하는 이 속성을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근데 A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유는 A의 디스플레이는 인라인이니까, 너비 높이 맞은 패딩이 제대로 안 먹을 거니까. 그렇다라는 건 A의 디스플레이가 인라인만 아니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인라인 블럭이나 블럭이면 될 건데, 혹은 플렉스면 될 건데, 인라인만 아니면 되니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효율이 좋을까요? 일단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A가? 없어요. 왜? A 자체는 LI들이 알아서 줄바꿈을 안 하고 있으니까 A가 인라인 블럭이 되든 블럭이 되든 얘는 줄바꿈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굳이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블럭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높이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났죠. 자, 근데 이 텍스트를 결국 수직 정렬을 해야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수직 정렬 같은 거는 쉽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플렉스를 사용했을 때나 이제 쉬워지는 개념이었는데, 그럼 이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1이라는 텍스트를 수직 정렬하기 위해서 저는 이 A 자체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줄 거예요. 그럼 보이세요? 그린 영역은 그대로 있으면서 정렬되는 거.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봤을 때 얘도 디스플레이 속성이고 얘도 디스플레이 속성이에요. 근데 지금 플렉스는 이 수직 정렬을 위해 필요하죠.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겠네요. 블럭, 우리가 인라인이어서 안 되는 건 인라인만 아니면 되는 건데, 그럼 인라인 블럭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 선택지였다면 이제 플렉스를 배웠으니까 플렉스라는 선택지도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플렉스가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 값으로 변경된 이 태그 A는 얘로 인해서 무슨 영향을 받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아요. 근데 인라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비 높이 잘 먹는 거예요. 따로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네, 보더 영역은 다 지우도록 할게요. 어디가 남았어? 이거 남았잖아. 그리고 얘네도 그리고 이만큼의 내용을 다 붙여넣기를 해주면 정렬은 되겠죠.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을 좀 했고요. 좀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마무리 금방 하면 돼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플렉스 컨테이너가 돼서 플렉스 아이템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높이를 어떤 식으로 물려받고 누구 때문에 물려받지 못하고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플렉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플렉스 컨테이너와 플렉스 아이템에 대한 구분 하나,
그리고 이 플렉스 컨테이너와 아이템 사이에서 높이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나, 이 두 가지만 잘 유의하시면 플렉스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건 좀 근데 연습이 필요하고 숙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 보더나 백그라운드를 사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쉬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일 때 일단 요 구전 됐으니까 호버 관련된 거 하나 만들어주고 핫바에 메뉴 박스 안에 UL 아니지 일단 이 친구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컬러를 화이트, 이래야 글자가 보일 거니까. 그리고 나서 호버했을 때 이렇게 준다면 호버 처리는 되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일단 좀 진행을 했고요. 물론 더 할 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가 아니지. 여기다가 뭐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거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끼리의 약간 여백을, 좌우 여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패딩 상하는 0이고 좌우는 10픽셀 이 정도? 일단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일단 메뉴 쪽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고 볼 건데 이거 간단해요. 자, 여기에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 폰트 어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스타트 for free 혹은 아이콘스 뭐가 됐든 좋습니다. 저는 아이콘스로 갈게요. 들어가면 여기 프리 앤드 오픈소스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유료 결제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린 무료 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콘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아이콘들은 무료 쪽에 들어오시는 상태에서는 다 무료로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우리 애플 로고 찾아야 돼요. 이거 어느 세월에 찾을 거예요, 그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라고 검색하면 여러가지 관련된 애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친구를 들어갈 거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HTML, React, Vue, 뭐 SVG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환경이 HTML이죠. 그러면 HTML에 있는 이 친구를 그냥 클릭만 해도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 얘는 꺼주셔도 되고요. 다시 우리 걸로 와서 이 A 태그 안쪽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붙여넣기를 했으니까 얘가 지금 이 애플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죠. 그리고 원래 있던 글자 지웠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 적용도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이렇게만 한다고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돼요. 자, 안에 구글에다가 cdnjs 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cdnjs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여기 들어가서 검색 부분에 폰트까지만 쳐도 폰트 어썸이 나오게 돼요. 여기를 들어가시고 이쪽에 있는 버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얘 가지고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걸로.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게 낫겠다. 이걸로 할게요. 이거 그냥 복사 혹은 카피 링크 태그 혹은 카피 URL 뭐든 좋아요. 그냥 복사 뭐 이거 둘 다 좋습니다. 차이는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복사하는 거랑 카피 URL 복사가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곳으로 와서 여기다가 링크 탭 하면 이 링크라고 하는 태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href 부분에 붙여넣기, 얘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URL 복사할 때 쓰는 거고,
방금 전에 이거 카피 링크 태그 이 친구는 그냥 이 자리에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알아서 링크 태그까지 만들어주는 형태예요. 사용은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됐든 좋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그럼 이제 애플 로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커요? 로고를 이제 막 불러왔는데 얘가 되게 커요. 왜? 기존 얘 사이즈는 엄청 작아요. 이만해요 원래. 근데 얘는 엄청 커요. 지금 제가 얘를 건드리고 있죠. 자, 이 폰트 사이즈를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애플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아이 태그로 감싸져 있는 이 친구가 글자처럼 취급을 받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로도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컬러, 우리가 글자색 입힐 때 쓰는 거였죠. 글자처럼 취급이 되니까 컬러라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정렬 같은 것도 텍스트 얼라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글자 취급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너무 크니까 이 정도로 줄여놓고 탑바의 높이를 좀 지정을 해서 얘 정렬 어떻게 해요? 수직 정렬. 지금 이 애플 아이콘을 수직 정렬하고 싶어요. 사이즈가 지금 메뉴 자체가 커졌으니까 얘도 수직 정렬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폰트썸에서 가져온 이 아이콘은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요? 글자 취급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 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에이태그한테 플렉스를 줄 겁니다. 어떤 걸? 플렉스를. 얘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 거고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부여할 거예요. 그럼 가요. 근데 이게 왜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주기 전으로 돌아가서 자, A 태그는 왜 벌써 이만해요? 지금 이 A 태그는 플렉스 아이템이에요. 왜? 얘한테 플렉스 걸려 있잖아요. 그럼 얘는 플렉스 아이템이 맞죠? 구문 높이 알겠네요? 그러니까 커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얘한테도 하나 줘볼까요? 이거 블루. 얘는 글자인데 작아요.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A 태그 안에 있는 글자를 수직 정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한테 플렉스를 줘서 얘를 컨테이너로 만들고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자식, 이 친구, 얘가 지금 높이를 알고 있죠. 근데 여기다 센터 주면 높이 모를 거잖아요. 근데 상관없죠. 왜? 어차피 A 태그가 빨간 영역이면 마우스 올렸을 때 다 선택 요소일 텐데 지금 이 아이콘은 선택 요소가 아니에요. 앵커 태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A입니다. A가 커졌기 때문에 마우스가 이렇게 됐을 때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주고 보더를 끄죠. 얘는 이렇게 작아졌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빨간색이 A의 영역이니까 다 선택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이쪽이랑 이쪽 여백.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왜 패딩 줘야 돼요? 마진으로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마진으로 주면 검은색 영역이 같이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패딩을 사용해서 상하는 0 그리고 좌우를 한 50 떨어지죠? 좀 더 준다 100 떨어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론 패딩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선택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좀 더 비슷하게 가보자면 높이를 좀 줄여주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플렉스랑 라이브러리를 좀 동시에 활용을 한 건데 사실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안 써도 괜찮긴 해요. 근데 안 쓰면 안 익숙해질 거라 무조건 써보는 게 효율이 좋을 거고, 그리고 이거랑 유사한 진짜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우리가 미래에 작업을 할 거니까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 플렉스에 대한 개념에서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플렉스를 부여한 애는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 그 컨테이너가 되자마자 누가 플렉스 아이템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그리고 플렉스 컨테이너와 플렉스 아이템들의 관계 속에서 높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눈으로 잘 따라가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만 잘 주의를 하시면 플렉스 사용은 어렵지 않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애플 메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예시도 하나 올려 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애플 메뉴가 완성본이에요. 완성본.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아까 문제 내드렸던 거 그거 보고 본인이 직접 해보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간단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